네, 그럼 지금부터 8월 31일 월요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항 전반에 대한 울산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코로나19 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울산시 행정조치 제17호 발령에 대해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일 200~3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울산에서도 지난 광화문 집회, 수도권 방문자를 중심으로 연이은 N차 감염이 발생하며 신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23일 동안 총 36명의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오늘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추가 발생된 90번과 91번 확진자는 남구 거주 73세 남성과 남구 거주 60세 남성으로 두 분 모두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92번 남구 거주 76세 남성, 73번 남구 거주 64세 남성, 94번 남구 거주 79세 여성분, 95번 확진자는 중구 거주 84세 남성분으로 이들 모두가 서로 지인 관계이고 직업은 무직으로서 88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8월 25일 94번 확진자 집에서 함께 고스톱을 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어서 브리핑 예정인 복지여성건강국장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2주간 확진 사례 중 정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근거해서 9월 1일 0시 이후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 조치를 발령합니다. 적용 대상은 울산 광역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이며 가정 내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운송수단도 실내에 해당되며, 또한 실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의 발령 목적은 위반사항 적발이 아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재확산 차단을 위한 우리 시의 방역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한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이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다수의 군중이 밀집하고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집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클럽, 룸사롱,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9개 업종 총 3,108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에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 목욕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11개 업종 총 8,592개소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며 행정조치를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 일주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의 확진자 발생 상황과 오늘 6명의 추가 확진 사례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생 추이를 살펴 보다 강력한 추가 방역 조치의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20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 감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일상 속 잠시 멈춤을 실천해 주시고 불가피한 이동 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관리 등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20만 울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행정조치 제17호 발령에 따른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브리핑은 이영우 복지여성 건강국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8월 31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울산대병원에 31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61명, 해외 요인은 34명입니다. 전체 95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발생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로 왔습니다. 병원별 입원 현황입니다. 31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십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회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도원에 전체 207명이 입소했으나 13명이 현재 입소 중이고 194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0번,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까지입니다. 6명입니다. 현황입니다. 90번과 91번은 시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지만도 7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8월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분들로 오늘까지 격리 기한이었습니다. 격리 해제 전에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격리 중이기 때문에 접촉자는 현재도는 없습니다. 90번은 아시겠지만 70번 확진자와의 입주자 대포 회의를 하면서 접촉되었고 91번은 70번 확진자와의 동기의 사무실에서 접촉되어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92번, 93번, 94번, 95번의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8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8월 25일 94번 확진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 간단한 오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검체를 했고 오늘 1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택소독 등 방역을 했고 추가 접촉자 및 동선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추가 사항입니다. 먼저 82번 확진자의 남구 소재 해나집에서의 접촉자 5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5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85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82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82번 확진자는 안산시 소재 89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2명, 중구 소재 목욕탕 180명, 식당 내 접촉자 9명, 경주 소재 골프장 6명, 대리기사 1명, 미용실에서 접촉한 1명 등 전체 199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음성이 55명, 검사 중인분이 81명이고 검사 예정인분이 63명입니다. 검사 중인분 중 중구 소재 목욕탕에서 접촉한 180명 중 45명은 현재 음성이고 73명은 검사 중이며 62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대리기사, 미용실 접촉자 2명도 검사 중에 있습니다. 87번 관련자입니다. 8.15 집회 참가자입니다. 가족 1명, 의원 약국에서 접촉한 접촉자 4명, 사무실에서 접촉한 사람 1명, 또 이분은 8월 22일 학성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18명 등 전체 24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6명은 음성이고 검정고시를 함께 친 14명과 시험감독관 등 4명 등 18명은 현재 검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88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된 분인데 가족 등 2명, 북구 소재 장례식장에서 접촉한 접촉자 29명, 의원 약국에서의 접촉자 9명, 남구의 지인 집에서 만난 5명 등 전체 45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 양성이 4명, 음성이 25명, 검사 중 1명입니다. 검사 예정은 15명인데 장례식장에 있었던 분이고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찾고 있습니다. 양성 4명은 오늘 방금 양성 판정을 받은 92번, 93번, 94번, 95번 확진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89번과 관련입니다. 울산병원 관련입니다. 울산병원 입원 중 확진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병원 내 의료진 등 병원 직원 79명, 확진자 5층 508호, 510호 동일병실 접촉자 22명, 5층 이외 확진자와의 타 병실 등에서 접촉한 접촉자 70명, 그 외 외래 대기 중이었던 분 52명과 확진자 본인과 관련하여 자택의 가족 1명, 식당에서 접촉한 2명 등 3명 합쳐서 전체 226명에 대해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
음성이 196명이고 검사 중인 분이 30명입니다. 검사 중인 분들은 타병실의 보호자 9명, 외래 대기 중인 분 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손잡이 등 환경 검체를 21건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울산병원과 관련해서는 검사 예정인 30명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으로 택시를 운행한 8월 26일 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의 택시 탑승객에 대해 카드를 사용한 사람 9명은 카드사에 조회를 했고 현금 등을 사용한 사람은 특정할 수가 없어 재난문자를 송부하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13시부터 13시 30분에 남구 월평로 187번 길 11 미랑 순대돼지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난문자를 송부해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에 없지만도 어제 78번 확진자와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78번 확진자와 2002의 짜장해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1명에 대해 재난 문자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어 경찰에 검사 의뢰한 결과 경찰에서 이분을 찾아서 동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4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에 2,48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3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8월 31일 기준 서울 94명, 경기 79명, 인천 14명, 강주 9명, 충남 9명, 제주 6명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8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19,947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1명이 보고되어 전체 324명입니다. 우리 시의 자가격리 중인 분이 737명이고 격리 해제되신 분은 7,917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8월 30일 현재 전체 837명을 검사했고 834명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요양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기약없는 입에 대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시청된 강공서는 3분의 1 재택근무를 하고 경기도는 공무원 대면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이번 일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춘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어제 2명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겼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목욕탕, 병원, 당구장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다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기사 및 택시 승무원이 확진자가 되었고 다중에서 만나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확진되었습니다. 강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운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당분간 자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분들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작은 실천이 기약 없는 이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 내용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MBC 오늘은 우리 역학조사관님도 나오셨고 시민건강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혹시 시장님에게 말씀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예, 울산 MBC 의정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70번 확진자가 기존에 울산시에 공개된 동선에는 17일에 자택에 머문 거로 돼 있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기의 사무실에 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70번이 거짓말을 한 건지 좀 아니 그게 지금 오타가 나서 21일입니다. 21일이요? 우리 빙 자료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예. 우리가 처음에 그 헤드라인 뿌릴 때 아마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17일이 아니고 21일. 그럼 동기의 사무실에 간 게 21일.
이런 말씀이세요? 동계 사무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번은 어제 이제 저희 한 13일이 지나져 가지고 예. 찾고 있는데, 예, 우리 역학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70번 확진자 동선에는 그 17일날 동기회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18일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21일부터 이제 그 접촉자, 그 확진받은 사람들, 접촉자들은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네. 그럼 17일에 동계 모임에 갔던 거는 사전에 파악이 돼 있었던 동선이네요? 네, 다 4-5명 저희가 검사했었고요. 네. 이분은 증상 없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제 나왔던 88번하고 89번요. 혹시 감염 경로나 확인되신 게 추가로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주영 기자님. 네, 지금 여기 오락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고수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전국 첫 사례인 것 같은데요. 고수톱 치다가 이 노인 내부로 확진된 게 맞으신지 여쭙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까 시장님이 그까지는 안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그냥 오락이라고 했는데 그 일단 뭐 진술이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뭐 늘 자주 만나서 그걸 하는가 봐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고수톱을 몇 시간 동안 근데 그거는 지금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길은 없고 거의 뭐 우리는 안 꼈다라고 왜냐하면 거의 다 확진이 났기 때문에 그 뭐 꼈다 안 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그 우리가 지금 GPS 정보를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놓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너무 일시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원래 오늘쯤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조사를 하면 거기서 뭔 고리를 안 찾아지겠나 지금 예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KBS 박영하 기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에 울산에서는 70번 확진자를 통한 지금 추가 감염이 지금 6명 나왔는데 유독 이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분을 통해서 추가 감염 사례가 왜 많았는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끼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지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우선 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8월 15일 날 광화문으로 갔다 와서 이제 확진을 받고 이제 그 받기 전에 접촉을 하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감염력이 굉장히 높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처음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가 피크를 쳤다가 떨어지는데 이번은 아마 그 감염력이 계속 상승되는 단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총 이런 예방 수칙을 잘 안 지켰던 이런 사례가 있는 이분이 마스크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병원에 들렸을 때 다 확인했는데 마스크는 잘 쓰고 계셨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도 거의 이제 쓰고 계셨고 이제 그 증상이 좀 있으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보다 강력한 추가 방역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합니까? 예, 시장님께서 저희들 오늘도 8달에 지금 26명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는 지금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도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지금은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약간 88번하고 89번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감염원을 알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감염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또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울산병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 처음부터
지금 저희들 시의 중앙역학조사관이 3분이 나와서 저희들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담을 받아가면서 지금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울산병원 관련해서 저희들 이제 추가 확진이 많이 걱정을 했지만 걱정만큼은 추가 확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 시도 각종 지금 고위험 업종은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되어 있지만 또 중위험 시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서울시 같은 거는 9시 이후 등 제한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그 실내 체육시설,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탁구장, 실내에서는 탁구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다른 시도에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비대면 원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만약에 이 계속 확진자가 발생한다면은 그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이씨 고객님. 천재일보 김가연 기자입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뭐 연기설 이렇게 따져보면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지금 기지국 통해서 지금 정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명까지 파악이 됐고 정확하게 좀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일단 1차로 받은 것도 있고 지금 2차로 자료는 받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547명이 지금 이제 받는 걸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고, 저희 이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차례 지금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대조하고 있고, 또 어떤 같은 분들이 이름만 전화번호 이름만 저희한테 준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를 종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중복 여부를 가리고 막 이렇습니다. 과장님께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울산에서 광화문을 간 사람 숫자를 저희들이 54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명단을 지고 있는 거에 485명. 이 485명은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이제 우리한테 제출해 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질본을 통해서 2차에 걸쳐서 명단을 넘겨받은 거 포함해서 485명이고요. 그럼 이게 이제 간 인원 대비하면 88.6% 명단 확보율이 되고, 그다음에 검사한 인원을 우리가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 비급여로 본인 부담으로 가가지고 검사한 내역을 다 추적 조사를 해서 뽑아보니까 177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177명 중에서 예를 들면 응급 환자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진짜 아파서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고, 나머지 일부는 광화문을 갔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뽑았는데, 일단은 177명 중에서 이제 이름이 없이 무기명으로 검사받은 사람, 그 다음에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비급여로 자기 돈 주고 그냥 그 가서 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좀 의심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자택전화번호라든지 일반 전화를 남겨놓은 사람들, 이걸 다 더하니까 115명이었습니다. 177명 중에서 115명이 이제 이런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검사 인원에 포함을 해서 검사 받은 사람 합계를 내보니까 56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103.8%입니다. 근데 이게 높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100%보다는, 왜냐하면 그냥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를
받을 사람들은 거의 안 받았겠느냐. 근데 이 115건 중에서는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내 사람들이 오고 우리 관내 사람들이 다른 관내 가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3.8% 정도 검사를 했다라는 걸 보면 얼추 받을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이분들이 비급여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아시겠지만 강원에 갔다 오시다 하면은 저희 그 공짜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60대 70대 되던 어르신 분들이 아프지도 않는 데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거는 저희들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또 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5명은 저희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시 우리가 이렇게 통계에 포함해도 무리가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중식 기자님.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선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3월 첫 단계에서는 동선의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그게 좀 이제 뭐랄까요 축소됐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아마 확진자가 들렸던 그 어떤 업소 어떤 피해 같은 것도 고려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점점 지나오다 보니까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동선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중구 사우나라고 표시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다가 나중에 그 탑이란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니까 상당히 자진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앞에 아시다시피 앞에 계신 두 분께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장님께서 롯데 캐슬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확산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이 단계니까 좀 더 많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선 이름을 밝히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거의 브리핑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질문이고 또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근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방역 활동을 하면서 그 역학조사의 목적으로 이제 이걸 동선을 밝히는 부분인데 마치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목적 딱 하나입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누군지 특정을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빨리 찾아서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거 좀 아쉬워하고 알려줄 이유도 없고 이거는 공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거 왜 공개하는 거나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느냐 이러지만 공개를 하고 있는 실명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검사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구에 이제 짜장면 집 있지만 그거는 어제 이제 우리가 소재 파악 요청해서 경찰에서 그 주지 밝혀가지고 오늘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경찰력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냥 어떤 알 권리로 알아라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땡땡 어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특정이 됐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좀 속 시원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공개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각종 그 지역에도 갈 기회가 있지만 또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위에서 갈 수도 있는데 또 그 지역에 혹시 갈 일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장소를 또 할 수 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들 방역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도 아무리 보통 확진자가 다는 갔더라도 소독을 하고 최소 4시간 많은 거는 6시간 이 정도 되면은 소독이 다 됩니다.
이제 그 소득이 다 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활용도,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렇고 아시겠지만 방금 모 아파트를 이야기하셨지만도 저희들은 하루 이틀 만에 그 저희들 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도 이제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게 공개돼가지고 그 주민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갈등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방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걸 알려주는 이런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 어떤 확진이 나오면 바로 뒤따라가는 게 저는 소득이니까 소득을 하면 4시간 소득하고 4시간 있으면 저희 그 시설물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는 6시간 하루 정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득의 목적이 있고 방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 어떤 지역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어제도 역학조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누차 이거는 제발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나 중앙 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 주십사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울산매일신문 UTV 심현욱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9월 5일 24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월 5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께서 9월 6일 날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거리두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시민들께서 많이 또 불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개돈을 앞둔 분들은 얼마나 또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9월 6일 토요일까지도 지금 저희들 사회적 거리 집합 금지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여기서 제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저희들 중앙정부 질본하고 아마 협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야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울산시에서 전혀 어떻게 조치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거 없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울산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2단계에서도 우리가 시장이 재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완화된 2단계를 지금 우리는 울산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한 2단계로 약간 격상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3단계로 격상되는 걸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그 어떤 추이를 봐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3단계로 상향한다 아니면 2단계에서도 우리가 좀 강화된 2단계로 간다 이러는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파이낸셜 최수상 기자님. 네, 파이낸셜 최수상입니다. 70번 환자 관련해서 90번하고 91번이 지금 격리 해제 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21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면은 9월 한 4일쯤이 이제 해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하는지 이것으로 뭐 나머지 그 검사 같이 검사 받아서 음성 나온 사람들은 이대로 격리가 해제되는지 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92번, 93번 같은 경우는 94번 집에 함께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자인지 아니면 가족처럼 거주한다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88번 환자 같은 경우에 이 휴대전화 GPS 추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좀 알고 싶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제 전 검사는 그 확진자랑 마지막 접촉 날로부터 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21일부터 격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7일에 만나고 끄시면 그 17일부터 14일간 잡아서 하는 거고요. 18일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14일을 또 해서 격리 해제까지 그때가 되는 겁니다. 20일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뭐였죠? 그 세입자. 검사를 다 하는지. 세입자 네, 92번은 세입자. 그거는 세입자가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분들입니다. 동거인들인데 조금 그 뭐 이해하기가 저희들도 좀 힘드는 부분이 있는데 딸 사위 또 여동생도 있고 한데 또 외부의 분들이 또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 아마 그 어르신들이 주로 그게 뭐 경로당 비슷하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울산메일 주성미 기자님. 네, 울산메일 주성미 기자입니다. 일단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87번 확진자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이요. 어제도 여쭤봤었는데 능동 감시 대상 중에 본인의 어떤 발현 상태를 속이고 간 건지 아니면 기저질환 있으신 건지. 기저질환은 아니고요. 그 코로나 증상이랑 관련 없는 그냥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좀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료 보셨던 그 내과 원장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울산병원 같은 경우에 환경 검체를 했는데 어쨌든 따로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도 병원 내에서 감염됐다라고 볼 수 없고 뭐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뭐 손님과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추정 그 감염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 중이고요. 어저께 또 하는 거는 다 봤는데 거기서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울산의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조사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81번하고 이렇게 지금 감염 추정원으로 계속 검사 중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하고 혹시 좀 나올까요? 골프장은 지금 전부 다 미성입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광역메일 정종식 기자님. 조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말이죠. 82분 안산시 관계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분들 중에서 한 두 분이 남구 소재 병원을 개인 의원을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두 분이 따로따로 갔다 왔는데 그 의원이 같은 곳입니까? 각각 다른 곳입니까? 81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안산시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갔다 오셔가지고 된 분이요. 예. 그분이 그 확진되기 전에 남구 소재 의원을 확진되기 전에 말입니다. 한 분은 3번 갔다 오고요. 또 한 분은 4번 갔다 왔는데 그 병원들이 각각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병원 다른 곳을 한 3군데를 들리셨습니다. 같은 곳은 아니고요. 3군데입니까? 3군데를. 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8월 31일 코로나19 관련 울산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